안녕하세요. 전업 공익신고자 민대지입니다. 민대지가 8년간 공익신고를 직업으로 활동하며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초보자 분들이나 길을 잃은 중수 분들을 위한 무료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공익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제보 활동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모든 불법 사실을 단속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에게 불법 사실을 발견했을 때 국가에 제보해달라는 부탁이며,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니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국가기관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공익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제보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제보활동이며 개인의 이익을 취함으로 따라오는 공공의 이익은 덤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대지 채널을 시청하시며 의아함을 느끼실까 생각되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대지 무료 강의 2부,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야 돈이 되는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신고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민대지도 함정에 빠져 고생 많이 했어요. 바로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공익신고를 교육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인터넷에 공익신고 신고포상금 관련 주제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게시물들이 존재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만든 게시물들, 그 외 많은 분들이 만든 게시물들이 존재합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글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불법 사실을 제보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어디에 제보하면 된다. 얼마 준다. 이런 내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 외의 글들을 살펴보면 유행이 지난 단속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들입니다. 공익제보로 수입을 얻으려면 당연히 어떤 불법 사실을 어디에 제보하면 얼마의 포상금을 받는다라는 정보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일 뿐입니다. 특별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저 기본일 뿐.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서 어느 기관에 제보해야 하는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떤 행정 절차가 이뤄지는지 등등 여러 정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야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얻으실 수 있는 정보는 알맹이가 빠진 빈 껍질뿐이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질로는 수익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를 막 시작하신 초보분들이나 공익제보를 잘못 배운 자칭 중수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열심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십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함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시는 공익신고자 분들은 가급적 절대 본인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불문율입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걸까요? 본인의 활동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 초보자 분들이 후배들을 위해 남긴 글들, 경쟁자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 고생하게 만들어 공익신고 업계를 떠나게 할 목적으로 올린 글들, 이런 글들이 노하우라는 탈을 쓰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치 있는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친절하게 하나의 게시물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 공개된 글은 없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게시물에 조각조각 공개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야 효율적인 공익신고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고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수백 개의 게시물에 녹아있는 조각난 꿀정보들을 추려내서 하나의 노하우로 조립하실 능력을 얻으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겁니다. 기본이 단단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법 사실을 단속하고 포상금을 받으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둥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불법 사실을 제보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내시면 가장 먼저 어떤 기관에 제보해야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내세요. 이 정도 정보는 인터넷에 깔리고 깔렸으니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어떤 불법 사실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부서 담당자가 연결되면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락 없이 규정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방법으로 규정을 받으셨으면 더 이상 속을 껍질뿐인 정보에 속을 일이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규정에는 상세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규정을 보시고 규정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특급 비밀입니다. 저는 공익신고를 직업으로 삼아 활동한 지 8년 차입니다. 공익신고를 주제로 한 네이버 카페 및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 건 6년째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왔고요. 무료 유료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을 보시며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체의 5% 미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규정에 있는데 왜 규정을 안 보시고 활동을 하실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규정이라는 딱딱한 단어에 거부 반응이 생기시는 겁니다. 사실 규정을 잘 보면 재미가 쏠쏠합니다. 딱딱하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내용도 짧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규정을 보며 활동하는 공익신고자가 규정을 안 보고 막무가내로 활동하는 공익신고자보다 10배, 100배 수입이 많아진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반드시 영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세요. 경험이 있으신 공익신고자 분들이셔도 이제라도 영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십시오. 올바른 공부 방법이 수입을 얻어다 주는 겁니다. 아참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요. 앞에서 유행진한 단속 방법이 인터넷에 올라온다 말했습니다. 유행진한 단속 방법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드릴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차량으로 이동 시 창문을 열고 흡연하시는 운전자분들 중 대부분이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셨어요. 많이들 보셨죠? 지금은 대부분 차량 재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십니다. 유행진한 단속 방법은 단속 효율이 적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분들이 흡연하시고 무단투기 하시는 걸 단속하러 나갔는데 2시간 동안 한 건 단속했다는 내용입니다. 단속 빈도가 상당히 높은 단속 방법이라 들었는데 결과는 처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원칙적으로 차량 내에서 흡연이 불가능하죠. 손님을 모셔야 하는데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은 택시 승강장에서 휴식하시며 흡연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점을 간파한 공익신고자 분들이 택시 승강장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많이 하셨고 하루 수십만 원 이상 포상금 수입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초반에 택시 승강장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은 엄청난 단속 효율로 큰 수입을 얻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에 알려지고 많은 공익신고자 분들이 택시 승강장으로 몰리셨어요. 그렇게 1년, 2년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지금 택시 승강장으로 가보세요. 10중 10, 100중 99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행진한 단속 방법은 효율이 없다는 바람직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익신고로 돈 번다는 거 다 옛날 얘기다. 힘만 들고 돈벌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공익신고자 입장에서 참 고마운 말입니다. 알아서 경쟁자들이 그만둬 주시니까요. 공익신고를 알리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말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알맹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하시니 힘만 들고 돈은 안 되는 게 팩트입니다. 유행 지난 과거 단속 방법으로 단속하시니깐 힘만 들고 돈은 안 되는 게 팩트입니다. 진짜 효율적인 공익제보 노하우는 인터넷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떠돌았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알게 되었듯이 다른 분들도 알게 된 정보입니다. 유행진한 단속 방법이 되는 거죠. 민대지가 앞으로 민대지 채널을 통해 많은 단속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공개적인 영상이지만 초반에는 돈벌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행진한 정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민대지에게 얻어가셔야 할 노하우는 이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만 보십시오. 공익제보 노하우의 처음이자 끝인 특급 비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하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당장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모든 공익제보 노하우의 바탕이 되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예를 들기 위해 민대지 무료 강의 3부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중 무허가 식품 접객업 영업 단속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하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이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대지의 무료 강의 3부입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야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무료 강의 2부 주제인데요. 2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하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특급 비밀이란 코멘트까지 달았었는데요. 3부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차이는 대단할 거라는 예언 감히 하고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공개적으로는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내용까지 다룰 예정이라서요. 정말 큰 도움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허가 식품 접객업 단속 방법입니다. 이미 유행이 지난 단속 방법들과 민대지가 다소 알린 단속 방법들, 민대지가 특별한 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방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식품 접객업 영업점 단속에 포상금이 걸렸던 초기에는 건당 30만 원이라는 큰 포상금액이었지만 현재는 건당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2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여 급격히 흥미가 감소하실 것을 염려해 말씀드립니다. 과거 민대지는 하루 50건 이상 단속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건당 포상금은 2만 원이지만 단속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루 50건 단속도 가능했단 점, 포상금 2만 원이 50건이면 하루 100만 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시청해 주십시오. 무허가 식품 접객업 영업장에 대한 단속에 포상금을 걸었던 초창기에는 사업자 없이 영업하는 영업점이 은근 많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요즘은 사업자 없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노점상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노점상은 포상금 지급 제외로 명시해두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없이 음식점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율 없는 포상금 단속으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살을 붙여보았어요. 아마 제가 처음 시도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처음 시도했던 방법은 무허가로 영업하는 음식점은 없지만 영업 범위를 초과해 영업하는 곳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2부에서 말씀드렸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하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무허가 영업이란 게 꼭 아무런 사업자 없이 영업해야지만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식품 접객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휴게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음식 조리가 가능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음식 조리 주류 판매가 가능하고 손님의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영업점입니다. 만약 휴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점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면 불법이겠죠? 주류 판매는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부터 가능하니까요. 이런 원리입니다. 단속 대상은 방이었습니다. 방은 식품 접객업이 아니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합니다. 대표적인 게 끓일라면이죠. 같은 내용으로 찾은 두 번째 단속 대상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도 식품 접객업이 아닌데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죠? 빵을 구워 팔고 튀김류, 피자, 커피 등등 판매하니까요. 그 외에 만화방도 대표적인 단속 대상입니다. 제가 무엇을 변형해 무수히 많은 단속 대상을 만들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영업 외 영업입니다. 허가된 범주를 넘어선 영업을 기존 방법에 추가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단속 방법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단속의 올바른 예시입니다. 지금은 앞에서 언급한 영업점들이 휴게 음식점 이상의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휴게 음식점 이상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설 기준입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려면 크고 작은 공사를 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 외에도 계약관계라든지 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부에 이어 특급 비밀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로 만족할 만한 수입을 얻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2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노하우를 알리지 않습니다. 알맹이 없는 정보, 유행진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겁니다. 이런 거 따라하면 당연히 돈벌이 안 됩니다. 따라하시려면 초반에 따라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돈벌이 됩니다. 특급 비밀 공개합니다. 기존의 방법이라고 모두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변화를 주세요. 조금만 변화를 주고 다른 단속 대상을 추가하세요. 죽어가는 불씨 살리는 노하우는 이것입니다. 먼 과거에는 사업자 없이 식품 접객업 영업하는 곳 단속, 현재는 방, 만화방, 편의점 등 영업 외 영업 단속. 그럼 특별한 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노하우를 조금 더 풀어볼까요?
어떤 걸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긴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분들에게만 공개했던 노하우의 정체는 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법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법에서는 허가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것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제청 공방에서 수강생들에게 수제청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입을 얻는 건 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제청 공방에서는 수업용으로 만든 수제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로그 등을 검색해보면 만들어진 수제청을 진열해 가격표를 달고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니까 수제청 공방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수제청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이 명확합니다. 다음 예시로는 식품제조업 위반 사항입니다. 곶감 아시죠? 곶감은 자연산물입니다. 자연산물이란 자연상태 그대로 판매하거나 기본적인 가공 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곶감은 껍질을 벗겨 말린 것으로 자연산물입니다. 자연산물의 판매는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곶감에 훈연이라는 작업이 추가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훈연은 곶감의 색을 이쁘게 내기 위해 하는 작업이에요. 곶감을 자연상태 그대로 말리면 검은색이 됩니다. 하지만 훈연을 하면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이쁜 색이 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황 성분의 연기로 훈연한다고 알고 있어요. 훈연이 조리행위로 들어간다는 게 팩트입니다. 특별한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밀은 조리행위의 범주입니다. 조리행위만 완성되면 모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이해가 가시나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될 거예요. 어릴 적 혹은 지금도 즐겨 드시는 슬러시. 슬러시 다들 드셔보셨죠? 슬러시가 조리 음식인 거 알고 계시나요? 옷가게, 미용실, 문방구 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여름이면 곳곳에서 판매하곤 합니다. 슬러시 기계로 슬러시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조리행위이고 즉석식품 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으로 제보하시면 2만 원의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떤가요? 시야가 좀 넓어지셨나요? 막혀있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민대지도 여러분과 똑같이 했었거든요. 처음 무허가 식품접객업 단속 나갔을 때를 떠올리면 무작정 걸었습니다. 허름한 길들을 찾아서요. 그게 8년 전입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걷지 못할 지경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몇 일을 다니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은 없구나. 그리고 무허가 식품접객업 단속을 접었습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으실 겁니다. 무작정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있고 말입니다. 아마 활동을 해보신 초보자분들이라면 대부분 해보신 경험이실 겁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방법대로 따라하면 망한다. 기존의 방법에 살을 붙여라. 남들과 다른 방법을 찾거나 소수만 아는 방법을 따라하자. 이번 영상은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저는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종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1번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 2번 단속 효율이 높아야 함. 3번 거주지 제한이 없어야 함. 추가 설명은 제한이 있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함. 1, 2, 3번은 기본적인 것에 속하고요. 4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단속에 나서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단속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 동안의 삽질로 경험해왔으니까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민대지의 무료 강의 4부입니다. 1부에서는 공익신고의 정의, 2부에서는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야 수입을 얻는다. 3부에서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 바꾼 변화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4부 주제는 불법 소각입니다. 시청 포인트는 기존의 불법 소각 단속과 민대지의 불법 소각 단속의 다른 점입니다. 기존 작업과 민대지 작업의 차이점을 보라 말씀드린 건 사실 자뻑입니다. 민대지의 실력이 월등하다라는 강조라고 할까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자뻑도 용서될 만큼의 실력 있는 민대지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소각이란 종목명을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겨울철에 공사장에서 드럼통에 불 피는 게 떠오르시지 않아요? 대부분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불법 소각 단속은 공사장에서 불 피우는 것, 시골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것, 이 정도로 압축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로 주로 단속이 이뤄져 왔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공사장에서는 하도 신고를 자주 당하니깐 이제는 1층에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계단이나 2층, 3층 이렇게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불을 불법 소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생활 쓰레기 태우는 건 당연스럽게 행해져 왔지만 이제는 동네 주민의 신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만큼 신고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이며 기존 불법 소각 단속 방법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불법 소각 단속을 살려볼 목적으로 공부에 빠졌습니다. 2부 올바른 공부 방법을 기초로 공부했습니다. 더 이상 단속이 불가능한 공사장 시골집들이 아닌 새로운 단속 대상이 필요했고 3부에서 말씀드렸던 민대지 종목 철칙 4번 남들과 다른 단속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공부 끝에 도달한 내용은 폐기물의 종류에 집중, 새로운 대상 찾기였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정답이 있었어요. 민대지에게 새로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차박입니다. 캠핑이죠. 캠핑의 꽃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캠핑을 다니는 분들은 항상 말합니다. 불멍이죠. 불을 피워놓고 거세게 흐늘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빠져드는 것. 민대지가 생각하는 캠핑의 꽃은 불멍입니다. 차박을 불법 소각 작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니 단속에 완벽하게 적합해졌습니다. 일단 겨울 시즌 작업이었던 불법 소각 단속이 사철 단속 가능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캠핑러라면 뜨거운 여름밤에도 불멍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작업 대상은 정해졌고 폐기물의 종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 중에 농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깻잎을 예로 들면 깻잎나무? 일때는 식물로서 폐기물이 아니지만 깻잎과 깨를 모두 털어낸 뒤 버려지는 깻잎나무는 농업 폐기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농가에서 추수 후 말린 식물을 태우는 것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 불법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통 캠핑 때 불멍은 장작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작으로 불멍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가량 불멍을 하려면 장작 2묶음가량 들거든요. 금액으로는 15,000원가량 듭니다. 이 돈이 아까운 분들이 찾는 방법은 주변에 잡목을 주어 불을 피우십니다. 여기서 불법이 발생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식물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잡목은 더 이상 식물이 아닙니다. 농업 부산물로서 농업 폐기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작이 아닌 나무로 불을 피우는 건 명백히 불법 소각에 속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사진에 보이는 문구대로입니다. 공익신고는 내가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장작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부산물인데 폐기물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 환경부랑 많이 싸워봤는데요. 제가 졌습니다. 결론은 나무의 부산물은 맞지만 장작이라는 상품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존의 불법 소각 단속 방법인 공사장 시골집은 빼버리고 민대지가 만들어낸 불법 소각은 겨울 시즌 작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함. 천여 개가 넘는 차박지와 수많은 캠핑장이란 공업용 본드 그 외 기타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가 아닌 농업 부산물이란 새로운 단속 대상이 생김. 저는 취미생활로 차박을 다니면서 밤낮으로 불법 소각 포상금 건당 5만 원에서 20만 원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돈이 되는 공익신고 짱짱맨입니다.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불법 소각의 원래 의미는 태우지 않아야 할 물건을 태우는 것입니다. 깨끗한 종이는 태워도 되지만 연필이나 볼펜 등 잉크가 묻은 종이를 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깨끗한 휴지를 태우는 건 괜찮지만 오염된 휴지를 태우는 건 불법입니다. 박스에는 공업용 본드가 묻어있어 태우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즘은 캠핑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토치나 고체연료 등으로 불을 붙이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빈번하게 종이, 박스, 휴지, 신문 등을 구겨 넣어 불을 붙이곤 합니다. 당연히 불법 소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떠신가요? 민대지가 영상 초반에 재수없게 자뻑을 조금 했는데 용서가 되시나요? 용서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5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작업 방법에 대한 비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대지의 무료 강의 5부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보셨나요? 공익신고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모두 시청해주세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어떤 바람이 불어 무료 강의를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5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란 종목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과 민대지 방법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옮겨주고 돈을 받은 행위입니다. 보통 화물자동차로 물건을 옮겨주고 돈을 받으려면 노란색 넘버가 필요합니다. 보통 영업용 넘버라 불립니다.
영업용 넘버가 아닌 하얀색 넘버로 유상운송을 하려면 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점에서 손님의 가구를 가구점 화물차로 배송. 이 정도 예를 들면 이해 가실까요? 본론으로 돌아와 영업용 넘버가 아닌 하얀색 넘버로 유상운송을 하면 과거에는 건당 100만원, 현재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표적인 기존 단속 방법을 보면 다마스 같은 화물 자동차로 물건을 옮겨주며 돈을 받는 퀵서비스, 하얀색 넘버로 택배 배달하는 택배 차량이 대표적인 단속 대상입니다. 2부에서 강조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2부만이 아닌 3부, 4부에서도 강조드렸던 내용. 유행진한 단속 방법의 효율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기존 단속 방법은 효율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포상금이 20만원으로 하향되며 하얀 넘버 다마스 차량을 찾아 물건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며 신고하는 방법은 효율이 떨어졌고요. 길거리에서 택배 차량이 배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리 준비해두었던 상자를 꺼내 택배기사에게 현장 접수하며 선불로 택배비를 지불하며 신고함. 이런 방법으로 단속했지만 반복되는 신고로 택배기사님들은 더 이상 현장 접수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외에도 단속 방법들은 있지만 모두 나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표적인 단속 방법들만 나열해봅니다. 아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는데요.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증거의 핵심은 유상운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고받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돈 주고 받는 걸 촬영해야 한다인데요. 초보분들 떨려서 시도조차 못하십니다. 민대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사실 민대지 방법이 아닙니다. 훔쳐 배운 내용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분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업주분들께요. 정식으로 사업자 내고 몇천만 원 들여 영업용 넘버 달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적이 무단으로 유상운송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바로 하얀 넘버로 유상운송 하시는 차량을 발견하면 화물과 넘버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112의 문자로 신고하시는 겁니다. 112의 문자로 신고하시면 당연히 신고 증거도 남고요. 명백한 불법이기에 신고도 바로 접수됩니다. 112의 신고가 접수되면 가까운 순찰차로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가까운 순찰차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제보자가 유상운송을 증명하지 않아도 경찰이 대신 유상운송을 증명해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12 문자 신고 후 사건이 처리되면 문자로 제보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이때 확인서를 파출소 측에서 제공받아 확인서로 포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관심만 있으시면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공익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몸고생해도 용돈 수준밖에 수입이 안 생기지만 알면 알수록 수입은 늘어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돈이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민대지의 무료 강의 5부를 만들면서 목차가 완성되었습니다. 6부는 여객자동차 유상운송 단속방법 비교, 7부는 초보자가 할 수 없는 난이도의 단속방법은 똥이다. 8부 공익신고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총 8부로 민대지의 무료 강의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무료 강의만 종료되는 것이지 좋은 내용의 노하우 공개는 쭉 이어질 거니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대지의 무료 강의 6부입니다. 여객자동차 유상운송 단속방법 비교입니다. 여객자동차 유상운송은 자가용을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택시가 허가받은 유상운송이죠. 단속한 지 오래된 단속이라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 단속 방법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퇴근 시간이나 귀가 시간에 수도권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 골든타임 시간대 나타나 택시 잡고 있는 사람 앞에 자가용이 멈춰서 어디까지 가세요? 얼마에 모실 거요? 이런 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여객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 유흥업소 여성분들의 출퇴근을 시켜주던 콜떼기들. 동서울터미널에서 정선 조용히 외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콜떼기 분들은 아직도 있다고 들었지만 다른 단속 대상은 사라지거나 줄었다 들었습니다. 포상 금액은 과거에는 건당 100만원, 현재는 건당 20만원입니다. 작업 대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을 나간다 해서 성공하리란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콜떼기는 일반인이 부를 수 없으니 패스고요. 저는 건당 포상금 100만원일 때 동서울터미널에서 정선 외치시는 분들의 자가용을 타고 15만원의 요금을 내고 정선까지 타고 갔었습니다. 포상금 100만원 받으면 15만원 아까울 거 없으니까요. 지금 뜨고 있는 단속 방법은 대리운전 픽업 차량입니다. 저는 해본 적 없는 작업이지만 유용해서 공유해요. 수도권에는 대리운전 기사님들만 이용하시는 픽업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순환버스처럼 운영된다 하더라고요.
요금 1,000원, 2,000원 이 정도 받으신다는데 요금 내시면서 촬영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 외에도 유료 카풀도 많이들 단속하신다 해요. 이건 제가 직접 단속해 본 적 없는 노하우라 길게 소개드릴 내용은 없네요. 여러분이 민대지에게 얻어 가셔야 할 중점은 어떤 단속 방법인지가 아닐 겁니다. 2부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규정은 하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이 내용처럼 민대지가 어떤 생각의 변환으로 새로운 작업 대상을 추가하는지 이 점을 얻으셔야 빠른 발전이 가능하실 거란 점입니다. 7부에서 초보자가 할 수 없는 난이도의 단속은 똥이다 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민대지의 무료 강의 7부입니다. 초보자가 할 수 없는 난이도의 단속은 똥이다 라는 주제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 활동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공익제보 활동은 어렵다입니다. 정답은 명확합니다. 공익제보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어렵게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2부부터 6부까지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단속 방법과 민대지 단속 방법에 대한 비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존 단속 방법들도 처음에는 효율이 아주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된 단속으로 비효율적으로 변한 거죠. 효율적이지 못한 단속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바보 같은 행동 아닐까요? 단속 방법이 어렵다면? 초보자가 시도해볼 엄두도 안 나는 단속 방법이라면 개똥만도 못한 종목 아닐까요? 사람들이 민대지는 영상 촬영도 엄청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영상 촬영 진짜 못합니다. 키읔키읔. 영상 촬영 잘 못하면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촬영한 증거 영상들을 보면 바닥이나 찍고 있고 천장이나 찍고 있고 그런 영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는 명확히 증명합니다. 저는 영상을 잘 촬영하는 게 부담돼서 증거 능력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증명해야 할 내용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촬영 실력이 부족해도 공익제보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조금 용기 내면 할 수 있겠다 생각드는 종목이 좋은 단속 방법 아닐까요? 제가 오래전 잠시 알고 지내던 공익신고자가 있는데요. 불법 소각을 찍겠다고 눈만 보이는 복면을 쓰고 공사장에 들어가 불법 소각을 찍고 공사장 관계자분들과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단속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단속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공익신고자분은 저한테 가짜 명품 단속 방법을 알려준다며 알려준 내용이 인터넷에서 가짜 명품을 구입 후 반송한다. 반송될 주소지 택배 직원을 찾은 뒤에 미행해서 실제 반송지를 찾아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무슨 007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잠복의 미행이라니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단속 방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초보자도 아무런 부담 느끼시지 않을 가짜 명품 단속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요. 초보자도 큰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활동한다고 비슷한 실력의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규정 중 나에게 유리한 부분을 활용해 난이도를 낮추고 단속 대상을 늘리고 지급 제한을 최소화하고 증거를 줄이는 방법들로 쉽고 편하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실력의 척도는 쉽고 편하게 바꾸는 과정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공익제보 활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우건 안 하면 됩니다. 쉽고 편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데 자꾸 끌리는 포상금 제도라면 따로 분류해 두셨다가 실력이 늘었을 때 쉽게 바꾸는 과정으로 변화시켜 활동하시면 될 겁니다. 민대지의 무료 강의 7부가 끝났습니다. 8부를 마지막으로 무료 강의가 종료되는데요. 8부는 공익신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대지의 무료 강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영상 주제는 공익신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고 편하고 돈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영상들로 유행 지난 단속 방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익신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익신고 공부는 별거 없습니다. 규정 보시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파고 내려가다 보면 이거다 싶은 게 나올 겁니다. 추가로 단속 대상을 찾고 증거 능력을 줄이시면 됩니다. 실력 있는 공익신고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착각하시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려 노력하는 정도일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네이버 뉴스를 자주 봅니다. 포상금이란 키워드로 뉴스란을 살피면서 신설된 포상금 제도를 체크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포상금 제도로 활동하는지 훔쳐봅니다. 진짜 실력 있는 공익신고자 분들은 본인의 노하우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력 있는 공익신고자 분들의 활동이 공개되는 창구가 뉴스란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포상금을 싹쓸이 해간다. 이런 뉴스 기사도 올라오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활동하신 내용들도 기사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상금 목적이 아닌 시민단체의 활동도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사실 공익신고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증거 하나 줄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작업 대상 하나 추가되면 돈방석에 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하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니까요.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앞으로 계속 신설될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공익신고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이슈거리가 생길 때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일반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십니다. 아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되는 공익신고. 정말 매력 있는 직업 부업이라 생각됩니다. 자투리 시간 투자해 익혀두시면 두고두고 수입으로 보상받으실 겁니다. 무료 강의를 마치며 민대지가 진행하는 유료 강의 안내해 드릴게요.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활동해야 한다. 규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 증거 능력을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은 바로 법과 규정입니다. 법을 규정을 읽어보시면 잘 만들어진 법과 규정이라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급 비밀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둥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될지 수천 가지가 될지 모르는 위반 사항을 하나하나 법과 규정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과 규정에 모두 나열한다면 법 하나 규정 하나에 수백 수천 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법은 둥글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법과 규정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법과 규정의 구멍을 파는 게 효율적인 활동의 핵심입니다. 민대지의 특기가 바로 구멍 파기입니다. 법과 규정의 구멍을 찾아내 포상금이란 키워드와 연결하는 것. 공익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규정 그대로 보시는 건 안 됩니다. 유료 강의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민대지의 모든 노하우는 법과 규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유료 강의에서는 부담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자는 불법 사실을 국가에 제보해 수입을 얻습니다. 증거는 불법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원하는 증거는 많은 편입니다. 담당자가 원하는 증거를 다 주려면 작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유료 강의에서는 증거를 줄이는 특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익제보 활동이 쉬워지실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단속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리심장이라 단속을 못하시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유리심장이시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검색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 활동 없이 온라인 단속만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단속을 하지 않으시니 부담이 없습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뜯으면 됩니다. 오프라인 활동 어려우니 공익제보 활동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온라인상으로 단속하시면 될 테니까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속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60대이십니다. 60대인 저희 어머니도 부담 없이 단속 다니실 만큼 쉽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속. 공익신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단속이죠? 일반적인 단속이기도 하고요. 민대지 손을 타면 더 이상 일반적인 종목이 아닐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대지가 알려드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종목은 주종목으로 활동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좋은 종목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 최상위 클래스에 올라있는 예쁜 아이입니다. 만약 민대지에게 탈세 제보라는 주종목이 없었다면 죽는 그날까지 풀지 않았을 정보일 겁니다. 차명계좌 단속도 알려드립니다. 현실을 반영해 개조해둔 예쁜 아이입니다. 한때는 민대지 주종목으로 활동하던 아이예요. 민대지 유료 강의의 핵심은 효율적인 공익제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속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가장 큰 아이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속 방법일 테지만
공부 방법을 터득하시면 더 좋은 종목을 만들 수도 있기에 두 번째 핵심이라 말씀드립니다. 공익제보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현금 영수증 미발급 단속법과 차명계좌 단속법은 익숙한 종목명이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 두 아이를 선택한 건 두 아이가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면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게 여러 종목명 올려두고 알려드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 공개할 수 있는 종목 중 최고가 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민대지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아이들로 특별히 신경 써 개조해 두었습니다. 민대지와 연락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에 민대지 카카오톡 아이디 올려두겠습니다. 유료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민대지의 무료 강의를 마칩니다.